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7문제 중에서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지난 차시 영상을 열심히 본 학생들은 아마 많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쌤이 영상을 찍는 오늘이 바로 4월 말인데 아마 곧 오프라인 개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화이팅! 이번 차시부터 본격적으로 감상 수행평가를 위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까지만 배워볼게요. 시작합니다. 파이팅! 작품은 이 4가지 순서에 따라서 배우게 될 텐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안내에 따르면 되는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은 유파라는 말이랑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유파라는 것은 주로 학계나 예술계에서 생각이나 방법이 경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 그래서 우리는 입체파 오늘 배울 거고 같은 말로 입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낭만파 배울 거예요. 낭만파 같은 말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뭐 칠공주파 이런 말 막 들어봤어요? 그 막 친구들끼리 모인 무리를 7명 모인 무리를 칠공주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성향이 비슷한 화가들끼리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째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교과서 부분인데 조형 요소는 뭐냐면 형, 색, 명암, 질감, 양감 혹은 뭐 점, 선, 면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뭐 색깔이라든지 선, 점, 뭐 명암, 양감, 질감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나 뭐 미술 작품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형 요소는 미술 작품의 재료다. 그럼 조형 원래는 뭐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비례감을 줄 건지 유길동감을 줄 건지 아니면 색이라는 조형 요소를 뭐 검은색, 흰색 써서 대비를 시킬 건지를 그러니까 조형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조형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려울 거고 교과서 36쪽부터 39쪽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품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 작품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들여서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형태가 굉장히 일그러져 있고 조금 독특한 모양인데 이렇게 좀 형태를 일그러뜨리고 뭐 왜곡하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죠. 되게 유명한 화가고요. 이 사람이 그린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뭐 이런 지역 이름이고 피카소가 이 지역의 그림을 그린 이유는 스페인이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 땅의 한 도시인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뭔가 조금 참혹한 듯한 그런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감상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계에 따라서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안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차근차근 감상을 해봅시다. 먼저 작가 이름과 작품 제목과 유파. 저 사람 네,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는 작가의 게르니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고요. 유파는 입체주의 유파입니다. 자, 여러분 입체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카소의 그림의 특징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체라는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입체와 평면은 다른 거잖아요. 평면은 한 부분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입체물은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입체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는 평면이잖아요. 그럼 이 평평한 평면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대상의 앞모습도 그리고 옆모습도 그리고 뒷모습도 다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 방법을 피카소가 되게 독특하게 찾아냈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대상의 옆모습도 그려놓고 앞에서 본 모습도 그려놓고 뒤에서 본 모습도 막 그냥 한 번에 다 섞어버리는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다양한 시점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뭐 코는 옆모습인데 눈은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려요. 뭐 여기 하나 더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귀는 뭐 옆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또 입은 약간 45도 각도에서 본 거고, 콧구멍은 뭐 또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리다 보니 피카소 그림이 조금 괴상하게 보이고 형태가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아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흰색, 회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만 사용이 되었어요. 무채색이라는 색은 말 그대로 그냥 흰색, 회색, 검정 같은 채도가 없는 색깔을 말합니다. 당연히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나죠. 그다음에 밝고 어두움의 흑백 대비가 두드러져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인물이나 동물의 형태가 굉장히 왜곡되고 괴상해요. 좀 이상하죠. 뭐 근데 이게 사실 입체주의랑 뭐 피카소 그림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작품에 그려진 것을 볼 텐데, 저번에 많이 봤어요. 자, 울부짖고 있는 말이라든지 조금 이제 괴상하게 뭐 뿔이 뭐 눈 위에 달린 황소라든지 뭐 축 늘어진, 아마 죽은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엄마겠죠. 그다음에 뭐 팔이 잘려 있는데 부러진 칼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형태들이 굉장히 뭐 괴이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단계 갈게요. 2단계는 조사와 분석인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영상과 선생님의 저번 설명으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피카소는, 이 작가는 이미 입체주의의 대표 화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화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스페인이 전쟁 중입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스페인 정부랑 이거에 반대되는 이제 반대하는 군인들이 싸워요. 이게 대표자가 프랑코인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프랑코랑 같은 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나치, 히틀러를 말하는 거죠. 너랑 같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둘이 같은 편이니까 또 요 정부랑, 스페인 정부랑 히틀러랑 또 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히틀러가 아무 죄 없는 스페인의 게르니카라는 지역에 폭격을 막 합니다. 그냥 미사일 실험한다고.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프랑스에 있던 피카소가, 스페인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 파괴된 스페인 게르니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요.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이 그림을 3일 만에 그렸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파리 만국 박람회라는 곳에 전시를 해요. 만국 5만 가지 나라들이 뭐 이것저것 다 전시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3단계 해석.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나치의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게르니카,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과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전쟁하지 말자라는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 그런데 이제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작품 중앙에 뭐 램프랑 빛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전쟁을 앞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치의 나쁜 모습, 나쁜 행동을 폭로한 거니까 피카소가 나치의 위협을 받았다고도 해요. 직접 작업실로 찾아와서 막 협박하고 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자, 피카소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죠? 자, 그럼 4단계 판단.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텐데, 보면 이 그림은 피카소의 대표작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 20세기 반전회화의 걸작이다. 반전회화라는 거는 전쟁을 반대하는 회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UN 본부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UN이 국제 평화 기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쟁을 반대하는 주제를 그린 그림으로는 피카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런 작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작품이라고 무조건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작품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가능한데 다만 작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스페인 내전 속 비참한 사건을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담아냈다는 점과 전쟁을 고발하는 주제가 마음에 들 수도 있죠.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가치는 있으나 비참한 모습이 싫고 잔인하고 이런 게 너무 싫고 힘들어서 보기가 힘들어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본격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배우기 전에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여자분이죠. 그럼 여자분의 옷차림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일 시대의 인물로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사실 여신입니다. 여신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이 여신은 오른손에 삼색기를 들고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을 가진 깃발이란 뜻인데 이 깃발이 무슨 나라 깃발인지 혹시 아세요? 네, 프랑스의 국기입니다. 아마 작가가 프랑스 사람이거나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신의 왼손을 한번 볼까요? 이 여신의 왼손에는 굉장히 긴 총이 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의 왼쪽에 있는 이 모자 쓴 남자 아저씨도 한번 볼게요. 이 아저씨 옷차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아저씨 돈 많아 보이시나요? 네,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어려운 말로 부르주아라고 하죠. 신흥 부자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부르주아 아저씨도 여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 아저씨 뒤에 이 아저씨도 한번 봐주세요. 이 아저씨는 부르주아 아저씨랑 비교해서 옷차림이 조금은 다르죠. 돈이 조금 적어 보여요. 신분이 다르거나 재산이 조금 다른 계층인 것 같습니다. 화면의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여신이 총을 들고 있는 쪽에 이 어린 소년도 보이시나요? 나이가 아마 굉장히 어린 것 같고 여러분보다 조금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년도 옷차림을 봐서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여신과 함께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여신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는 아마도 죽어 있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밑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조금 슬픈 반면에
그 화면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힘차 보이기도 하고 화가 나 보이기도 하고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조금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들라크루아라는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그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작가 이름과 제목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외워주세요. 제목에서 보면 그림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신이래요. 근데 이 여신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근데 그 여신이 누군가들을 이끌고 있죠. 민중을 이끌고 있어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워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단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이름, 작품 제목, 유파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고요. 낭만주의 유파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 그 다음에 작품에 그려진 것 살펴보겠습니다. 요분이 작가예요. 작가님, 들라크루아님. 자, 이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형 요소로는 보면 아주 진한 검은색, 그 다음에 밝은색, 새빨간색 등 강렬한 색채가 사용되었고요. 밝음과 어두운 부분이 명암이 굉장히 대비되어 극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의 자세에서 동적인 느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역동적인 느낌인 동세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요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죠. 2단계 가겠습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조금 내용을 다루는 거죠. 들라크루아라는 작가는 아까 배웠던 낭만주의 유파의 대표 작가입니다. 이 낭만주의의 특징이자 들라크루아 작품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이는 여신 있죠. 여신이 바로 상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로는 어떤 걸 그렸냐면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 극적이고 혹은 격렬한 사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다룬 그 극적이고 격렬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183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7월 시민혁명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많이 알 거예요. 프랑스 시민혁명 알고 계시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실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절대 왕권이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시민들은 외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신하가 왕비님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라고 했다는 그런 썰 같은 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과 왕비는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되죠. 근데 정확하게 그 사건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왕권이 복원돼요. 또 다른 그 친척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왕이 다시 생겼는데 그 왕이 또 하는 짓이 엉망인 거죠. 그래서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의 독재적인 모습에 반대한 시민들의 감정이 폭발하여 3일간의 시위전쟁 끝에 왕가를 무너뜨린 사건을 그린 겁니다. 크게 보면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이자 뮤지컬이자 소설인데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죠. 레미제라블도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쓰이게 된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고요. 이 사람들도 뭔가 나아가고 힘차게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다룬 그림이죠. 프랑스 시민혁명은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왕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혁명이 프랑스에서 최초로 일어났어요. 세계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시민들 스스로 쟁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로화라는 유럽 공통화폐가 생기기 전에 자신들의 돈에 이 그림과 들라크루아를 넣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우표에 이렇게 여신, 자유의 여신의 모습을 그려넣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들라크루아가 이 그림을 그린 의도와 주제 대충 감이 오시죠? 살펴보겠습니다.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넣었는데, 여신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쟁취하고자 한 자유를 상징하고요. 여신이 들고 있는 삼색기, 요거 프랑스 국기죠. 요거는 혁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요 삼색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최초로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 때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후에 프랑스 국기로 사용되어요. 그 다음에 여신 뒤에 있는 부르주아 남성이라든지 노동자 남성, 하층 계급의 소년들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 시민혁명에 모든 계층이 참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르주아 중심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발밑에 쓰러진 시민들의 시체는 혁명 중에 일어난 희생을 상징해요. 주제도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왕을 향해 진격하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이 그림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의 위대함과 승리를 기록한 그림입니다. 4단계 작품의 가치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시민혁명의 위대함과 승리를 기록한 역사화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을 강렬한 색채, 상상적인 요소 등 이게 낭만주의의 특징입니다. 낭만주의 특징으로 표현한 낭만주의 미술의 대표작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이렇게 가치 있고 유명한 그림이더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술 감상에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강렬한 색채, 거친 붓터치 등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시체 같은 게 있으니까 끔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현대 여성 미술가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꼭 여신을 이렇게 반나차의 상태로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은 미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겠죠.